잭은 늦은 밤 퇴근 후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어지러워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두워졌어요. 그는 정글에서 눈을 떴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제규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쳐야 했어요. 앞에는 3개의 다른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길은 안개로 덮여 있어 더 쉽게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길은 가파르고 바위가 많은 지형이어서 제규어가 쫓아오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길을 선택해야 해요. 하지만 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잭과 달리 진정한 모험가일지도 모르죠. 혹시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잭은 길을 따라가다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잭은 무엇을 봤을까요? 힌트가 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속에서 발견한 가장 이상한 물건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강물 속을 들여다보면 작은 역사적 유물들이 물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잭은 고대 유물로 보이는 물건 하나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살이 날아와 잭의 머리 바로 옆 나무에 꽂혔어요. 누군가 그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잭이 다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기 거대한 잎 보이시나요? 사실 동굴 입구를 덮고 있어요. 안에 숨어야 해요. 동굴은 깜깜했지만 다행히 잭은 주머니에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으로 깊이 들어가던 중 잭은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확인해보니 지하 터널로 통하는 비밀문에 3자리 숫자 조합 자물쇠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올바른 조합을 암시하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잭의 비밀번호 해독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확인해봅시다. 정답은 042입니다. 맞히셨나요? 잭은 지하 은신처로 통하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에게 달려와서 제발 남편을 구해주세요. 사악한 의사가 남편을 복제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잭은 어떻게 진짜 남편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 여자의 남편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너무 늦기 전에 찾아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답은 오른쪽에 있는 남자입니다. 이 여성이 달고 있는 이름표를 보셨다면 그녀의 이름이 로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남자의 팔에 있는 문신을 보세요. 글자 L이에요. 이 남자가 진짜 남편이에요. 잭이 여자를 도와 남편을 구하자마자 사악하게 생긴 고고학자가 은신처로 들어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내 시험을 통과했군요. 솔라리스 왕국의 불멸의 왕관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가장 영리한 사람을 잡았다고 생각했죠. 왕관을 손에 얻으면 그때 집에 보내줄게요. 이제 서둘러 신전 문으로 가서 이 열쇠로 어느 문이 열리는지 찾아야 해요. 신전에 도착하니 4개의 문이 있었어요. 어느 것이 올바른 문일까요? 잘못된 문 뒤에 무엇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열쇠로는 3번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문은 빈 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닥에는 막대기 3개와 쪽지가 있었어요. 이걸 풀면 영생의 길로 가는 다음 단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못 풀면 영원히 여기에 갇히게 됩니다. 이 막대기 3개를 하나도 부러뜨리지 말고 넷으로 바꾸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의 모양을 만들기만 하면 되고 막대기 3개면 충분해요. 갑자기 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공간이 훨씬 더 넓게 확장됐어요. 잭은 자신이 미로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뭉개버릴 거대한 공이 뒤에 나타났어요. 출구를 찾지 못하면요. 조감도에서 미로를 살펴보세요. 탈출구를 찾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몇 초가 걸렸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미로를 빠져나오기 위한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로 끝에는 점선으로 된 사각형 이미지가 그려진 4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사악한 고고학자는
나머지와 다른 이미지를 눌러야 해요. 잘못 누르면 부비 트랩이 켜질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어떤 부비 트랩일까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네 번째가 달라요. 올바른 이미지를 누르자 비밀 통로가 열리고 각 벽에 4개의 거울이 있는 원형 방으로 안내합니다. 중앙에는 고대 두 명의 유명한 영화 제작자가 비싼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스오피스에서 5억 달러를 벌어들인 매우 성공적인 영화의 속편에 대한 예산을 논의하고 있어요. 대본에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들의 말을 엿들을지도 모르니까요. 제작자들의 생각이 맞았어요. 호기심 많은 몇몇 사람들이 정말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으세요. 옆 테이블에 있는 남자는 잡지를 거꾸로 들고 있어요. 분명히 잡지를 읽고 있지 않습니다. 저기 저 여자는 기자예요. 배낭에서 카메라 렌즈가 튀어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저 남자는 샐러드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긴 머리 속에 숨겨진 마이크를 볼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트럭 앞에 3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아이스크림 장사로부터 콘을 건네받고 있어요. 그의 뒤에 있는 남자는 긴장하고 있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네요. 세 번째 남자는 쌍안경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중 누가 경찰관일까요? 첫 번째 남자를 보세요. 주머니에 경찰 무전기가 있어요.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시골길을 따라 여행하고 있을 때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자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비명 소리는 숲에서 들려왔죠. 오토바이를 탄 사람은 그 방향으로 갔고 나무들 사이에서 3명의 여자를 보았습니다. 모두 흡혈귀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누가 흡혈귀죠? 라고 그 남자가 물었어요. 저 여자요. 모든 여자들이 서로를 가리켰어요. 누가 인간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오토바이에는 2개의 사이드 미러가 있어요. 핸들을 돌려 어떤 여자가 거울에 비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리는 눈을 떴을 때 자신이 낯선 곳에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공원을 걷고 있었던 것, 그리고 어둠뿐이에요. 방에 쓰레기가 많아요. 천장에 빨간 램프가 깜빡이고 있어요. 메리는 문을 통해 나갈 수 있어요. 문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잠깐! 방에서 유용한 물건을 가져가야 합니다. 2가지 항목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필요할까요? 메리는 스쿠버 장비와 마스크가 필요해요. 저 작은 창문을 보세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어요. 메리는 물속에 있습니다. 이 감옥에는 4명의 수감자들이 있는데 모두들 오래 수감된 죄수들 같아요. 1명 빼고 다요. 여기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절망적으로 보이는 남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보세요. 그의 옆 벽에는 5개의 줄 표시가 있어요. 그는 벌써 한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은 그의 맞은편에 있고 줄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알렉스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 후 자신의 맨 위층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그가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수도시설 직원들이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들은 알렉스의 이웃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걸 깜빡해서 알렉스의 천장이 곧 무너질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건물이 물에 잠기고 있다면서 즉시 대피하라고 합니다. 알렉스는 문을 닫고 경찰을 부릅니다. 왜죠? 그는 맨 위층에 살아요. 물 때문에 천장이 무너질 수 없어요. 애니가 몇 년 동안 꿈꾸던 새 오토바이를 샀어요. 아침에 저녁에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 그것을 닫고 차고를 닫고 출근했어요. 저녁에 차고를 열었을 때 오토바이가 없어졌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3명의 이웃을 신문했어요.
에이드리언은 내가 정우의 장을 보러 갔는데 오토바이는 여전히 차고에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엔젤라는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갔다가 방금 집에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케이트는 애니의 집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취업 면접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누가 오토바이를 훔쳤죠? 에이드리언이요. 차고에서 오토바이를 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닫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일 수 없습니다. 파슨 양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성대한 무도회가 있었고 마을의 절반가량이 초대되었습니다. 갑자기 건물 전체의 불이 몇 분 동안 꺼졌어요. 불이 다시 켜졌을 때 파슨 양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사라졌어요. 주요 용의자는 그녀의 먼 친척 실비아였어요. 하지만 실비아는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바빴기 때문에 불이 꺼진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했죠. 파슨 양과 실비아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건물 전체의 불이 꺼졌어요. 만약 실비아가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면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아델은 다락방에 있는 작업실 바닥에서 친구 올리버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관은 아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델은 올리버의 집을 지나다가 불이 켜져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고 말했어요. 창문으로 다가와 안을 들여다보고 바닥에 있는 글을 봤다고 했어요. 그녀는 경찰을 불렀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경찰관은 그녀를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은요? 아니요, 수상해요. 그 남자는 다락방에 있었어요. 아델은 창문으로 그를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홀수인 하나의 검은 모자만 보고 자신의 모자도 검은색이라고 생각해서 검은색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이제 홀수계에 검은 모자가 있고 그것은 하나이고 자신이 그걸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은 자신의 모자도 검은색이라는 걸 알아냅니다. 여름에 누군가 부유한 여성의 저택에 침입하여 값비싼 보석을 훔쳤습니다. 3명의 주요 용의자가 있었고 경찰이 그들을 신문하기 위해 왔어요. 우주 부인이 말했습니다. 올슨 부인의 아름다운 보석을 본 적이 있지만 우린 친구고 전 절대 도둑질하지 않아요. 스톤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들들과 여름을 보냈고 그들과 집안일로 바빴어요. 클라크 부인이 말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지난 한 달간 휴가를 보내고 15분 전에 막 집으로 돌아왔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클라크 부인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금 집에 돌아왔다고 했지만 부엌을 보세요. 식탁 위에는 신선한 과일이 있고 냉장고에는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집을 비웠다면 지금쯤 모두 썩어 있었을 거예요. 마법의 숲에는 요정 아엘루가 살아요. 그녀는 항상 진실을 말하지만 만우절에는 항상 거짓말을 해요. 어느 날 아엘루에게 만우절은 언제야? 라고 물었어요. 아엘루가 말했어요. 내일이야. 다음 날 다시 물으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야. 아엘루에게 질문한 날은 언제였을까요? 분명히 하루는 거짓말을 했고 하루는 만우절이었어요. 만일 첫날이 만우절이었다면 다음 날은 진실을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는 진실을 말했고 둘째 날에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3월 31일이었고 두 번째 물어봤을 때는 4월 1일이었어요. 스펜서 씨와 터커 씨는 회사를 함께 소유한 사업 파트너입니다. 어느 주말 둘은 숲으로 캠핑 여행을 갔습니다. 일주일 후 터커 씨는 경찰에 와서 스펜서 씨가 그를 깊은 숲으로 데리고 가서 아무런 장비나 도구도 없이 그를 그곳에 남겨두었다고 말했어요. 그 후 터커 씨는 숲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탈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숲에서 나오자마자 스펜서 씨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에 왔어요. 스펜서 씨도 신문을 받았고 터커 씨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왜죠?
터커 씨는 방금 숲에서 나온 사람치고는 깔끔하게 면도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지어낸 게 틀림없어요. 메이브는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깨어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탈출해야 했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았고 큰 금속 문을 보았습니다. 문에 암호가 필요했어요. 이미 6자리가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854917 그리고 0236이 남았어요. 메이브는 암호를 풀 기회가 한 번뿐이에요. 올바른 순서는 무엇일까요? 암호는 10자리 숫자이고 각 숫자는 한 번씩 사용됩니다. 메이브는 순서만 파악하면 돼요. 숫자에 영어 알파벳 순서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순서는 6, 3, 2, 0이 되어야 합니다. 평행 우주 세상에서는 재밌게 놀고 사탕을 먹는 것만이 허용됩니다. 아무도 공부를 하거나 재미없는 일을 하지 않아요. 렐린 부인은 가장 친한 친구들과 밤낮으로 외출을 한 후 집으로